자,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오닉 6입니다. 유출 사진, 스파이샷 이런 것들로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던 모델이고 화제가 됐었던 모델인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는 일단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픽셀 디자인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진짜 거의 집착 수준으로 이 네모 디자인, 픽셀 디자인이 새겨져 있는데, 자동차의 생김새는 유선형이잖아요. 너무나 깔끔하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픽셀 디자인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좀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쪽에 그래픽까지도 꼼꼼하게 처리를 해놓은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보닛 파팅 라인이 끝나는 이 지점을 헤드램프에 이렇게 각을 한번 접어줘서 디테일을 살렸죠. 이 아이오닉 6는 디테일이 정말 끝내주는 자동차 같거든요. 디자이너들이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공기 구멍도 만들어 놨고, 플랩 같은 경우도 액티브 플랩을 적용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런 픽셀 디자인도 눈길을 끕니다. 약간 벨트처럼 보이는 이런 하이그로시로 처리한 부분도 꽤 인상적이고, 여기에 센서들을 다 숨겨놨어요. 카메라나 센서들을 이런 디자인 요소에 숨겨놔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장식이 서로 붙는 부분들, 이런 단차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이 파팅 라인도 상당히 얇은 편이거든요. 파팅 라인이 얇기도 하고 살짝 보닛이 이 범퍼를 덮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도 눈에 띕니다. 옆면 같은 경우도 보닛이 살짝 덮고 있네요. 이런 엠블럼 처리도 좀 독특합니다. 이 기아차처럼 이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놨네요. 현대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신경 쓴 부분이 있지만, 철판 가공 기술, 그리고 철판의 마무리,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끝을 철판을 말아놓고 용접을 하잖아요. 그런 안쪽 면까지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차체 크기도 큰 편이고,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깁니다. 휠베이스가 2950mm거든요. 이 차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전기차 플랫폼은 바퀴를 위치를 설정하는데 좀 용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륜 구동처럼 오버행이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 차가 갖는 그런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도 이제 픽셀 디자인들, 그 안에도 마치 레고 블럭처럼 디테일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휠도 상당히 크게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18, 19,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있고, 공력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포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포크 단면들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바람에 저항 없이 휠이 잘 구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타이어도 꽤 큰 편이네. 24540이면 앞 타이어가 꽤 큰 편이고, 뒷모습이 픽셀이 더 디자인이 티가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하나하나 박혀 있는 것 같죠. 불 들어오면 위에 스포일러까지도 불이 들어오고, 이 위쪽에도 약간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트렁크 여는 버튼, 여기도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정도로 디테일한 자동차를 만든 적은 없거든요. 잘 만든 차, 디자인에 신경 쓴 차는 많았지만, 정말 꼼꼼하게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부분 디자인을 한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이오닉 6는 멋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일단 디테일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드래그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끝단까지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조금 더 공기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아래쪽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어요. 그냥 공기가 이렇게 타고 흐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런 홈들까지도 있는데, 이런 홈도 공기가 통과할 때 실제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막혀 있네. 앞쪽은 진짜로 뚫려 있는데, 뒤쪽은 그냥 디자인적 요소로만 적용되어 있는 것 같고, 타이어 사이즈가 앞뒤가 동일합니다. 앞에도 24540 20인치였고, 뒤에도 24540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요. 자, 트렁크가 이제 전동인데 열리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게 패스트백 디자인을 취하고는 있는데, 유리까지 전부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세단처럼 뒷부분만 열립니다. 디자인 자체가 제자리에서 꺾으면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공력 성능에 이제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다 보니까 트렁크 자체가 넓진 않습니다. 트렁크가 깊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높이가 좀 낮은 편이고,
아래쪽으로도 조그만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가 트렁크까지 넓으면 뭐 사실 반칙인 거죠. 공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체 폭이 1800mm를 넘는데 트렁크를 면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다소 좀 아쉬운 면도 있네요. 아이오닉 5와는 다소 느낌이 다릅니다. 기본 구성은 비슷한데 훨씬 더 세련되고 이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한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딱 놓여 있었다면 지금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감싸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소재감이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플라스틱을 매끈하게 가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엄청 견고한 느낌은 아니에요. 소재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약간 쿠션 느낌도 있고 만졌을 때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거친 질감이 나는 플라스틱들은 다 아래쪽으로 숨겨져 있고 위로 손이 만져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매끈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이제 버튼들이 전부 사라졌고 이게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는 소재거든요. 이게 소재감이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빛이 나온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색깔을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대형 디스플레이가 2개 붙었고 디스플레이도 별도로 장식을 추가해서 이렇게 감싸 놓은 부분도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배터리 19% 있는데도 92km를 갈 수가 있어요. 미니 일렉트릭 타고 너무 힘들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아이오닉 5와 동일해요. 이런 안쪽 UI나 그래픽을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썼던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OTA 서비스로 이런 인포테인먼트 위주로만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이오닉 6는 이제 동력 계통 같은 경우도 OTA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요. 아이오닉 6의 테마, 뭐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체적인 테마가 이런 픽셀인데 여기도 이제 픽셀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고 안쪽까지도 이렇게 픽셀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 그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 보스 오디오 그릴도 좀 도트 무늬로 해줬으면 통일감이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멋있습니다. 멋있게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생각보다 뒷유리가 상당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크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후방 시야가 다소 좀 협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후방 시야를 위해서 룸미러도 이제 캠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캠을 하나 달아놨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바깥을 보는 거는 전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카메라로 보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어 셀렉트는 아이오닉 5와 동일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도트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동일한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여기 조명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조명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 앞좌석 시트 포지션을 제가 맞춰 놓은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 맞춰 놨는데 뒷좌석이 엄청 넓습니다. 이거는 세단 기준에서 이 정도 공간 나오려면 G90, S클래스 정도 돼야 이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자동차를 많이 깎아놨잖아요. 그럼에도 머리 공간이 여유가 꽤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3m 가깝긴 한데 뒷좌석 공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주로 지금 이제 실내 인테리어에 센터 콘솔 그리고 이런 암레스트 쪽 소재가 독특하거든요. 이게 느낌이 약간 뭐랄까 장판 같은 느낌? 생소한 소재가 좀 쓰인 것 같고 뒷좌석이 넓기도 넓고 시트 기울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편안합니다. 암레스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창문까지도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머리 위까지 올라오지는 않아요. 지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인데도 그래도 머리 공간이 여유롭고 글라스 루프로 뒤에까지 뚫려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V12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옆모습이 핵심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EQ 모델들, EQS, EQE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유선형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동일한 유선형 디자인인데 전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차가 이 아이오닉 브랜드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휠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이 524km를 갑니다.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WLTP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524km를 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이제 400km를 겨우 넘겼는데 배터리도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77.4kWh가 들어왔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우수해졌어요.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들어가면서 전비가 6.2km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대폭 향상이 된 거죠. 물론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면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긴 거리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충전 기술 V2에 이런 것들은 기존과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이 출력도 좀 높아진 편이고 여러 가지로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OTA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는 동력 계통까지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훨씬 더 나아진 부분이 있고 앞에 그리고 뒤에 전기 모터를 각각 달아 놔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행 거리를 확보를 위해서는 뭐 후륜구동 모델만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물론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전기차는 조금 더 멀리 갔으면 좋겠고 주행 가는 거리가 길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점을 더 맞춰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가 아이오닉 6인 것 같습니다.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낫고요. 뒷모습은 확실히 예쁜데 앞모습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디테일도 살아있고 깔끔하게 디자인 처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6는 이번 달부터 이제 서서히 인도가 될 거라고 하고요. 내년에 5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수급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반도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출고가 꽤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서 아이오닉 6의 주행 성능, 느낌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